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3교시에까지 운영체제와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2학년들이죠. 그래서 컴퓨터 개론 기초 과목에 좀 다뤘을 수도 있는데, 좀 세부적인 거는 이제 3학년 때 데이터 통신 운영 체제 시간에 좀 다룰 거예요. 그 데이터 통신에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운영 체제는 이제 한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이제 더 깊은 자세한 내용을 좀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이렇게 5가지가 좀 있어요. 운영 체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과 인터넷. 요까지 오늘 아마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운영체제는 좀 보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OS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체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운영체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드웨어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대표적인 시스템 운영체제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윈도우즈 운영체제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이런 것도 있고요. MS-DOS가 기본적인 옛날에 쓰던 OS2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게 아마 윈도우즈 이런 거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일반 상업용이나 기업에서는 유닉스를 많이 쓰고, 공공기관의 교육용은 리눅스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 하는 일이 많아요. 말 그대로 오퍼레이팅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그 편리함을 이제 도모해주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 컴퓨터의 이제 메모리, 대표적인 자원이 메모리, 버스, 채널,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이제 제어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동작하는 동안 주기억 장치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롬에 있던 데이터, 리드 온리 메모리에 있던 게 컴퓨터를 켜면 얘가 램은 저희들이 휘발성이라고 그랬죠. 휘발성. 그래서 가져와서 사용자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롬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지우지를 못하니까 운영체제가 항상 거기에 상주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바이오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픽까지 쪽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능들은 이제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주변장치, 입출력장치, 파일 등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운영체제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건드리고 프로그램을 이제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시스템의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도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한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 사이에 요즘 네트워크 통신과 관련돼서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자원을 스케줄링하는 역할도 이제 운영체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있죠, 4가지. 운영체제의 어떤 성능을 평가할 때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사용 가능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신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 능력은 그 보통 그 단위 시간 동안 몇 개의 그 비트, 몇 개의 트랜잭션, 그죠? 뭐 할 수 있느냐. 응답 시간은 그 사용자가 그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완료할 때까지 돌아서 온다 이런 얘기예요. turn around. 그죠? 그게 이제 그 밀리세컨드 단위, 나노세컨드 단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는 그 사용자가 사용을 원할 때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도는 문제를 이제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확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뭐 유닉스보다 응답 시간이 낮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닉스는 윈도우즈보다 단위 시간 동안 비트의 처리량이 많다. 또는 뭐 그 하나의 명령 워드라 그러냐 워드. 그 명령어의 수가 유닉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의 수가 윈도우즈보다 훨씬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성능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 신뢰도 관점에서는 유닉스가 윈도우즈보다 좋고, 뭐 사용 가능도는 윈도우즈나 뭐 이게 유닉스보다 좀 좋고, 리눅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뭐 처리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사용 가능도는 높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비교를 하면서 요 네 가지가 핵심적으로 그 운영체제의 성능을 이제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는 크게 그 제어하는 프로그램하고 요 처리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게 그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음증 운영체제의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렇죠? 뭐 다음증 그 운영체제 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이 세 가지 일을 하고요. 처리와 관련된 것들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운영체제에서의 제어 프로그램의 일은 뭐냐 하면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감시 프로그램, 자원의 할당, 아까 보면 CPU라든지 버스, 채널,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전체의 작동 상태, 그죠?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죠? 뭐가 어떠한 자원이 어떤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감시하고, 요즘은 기본적인 보안 관련돼서 항상 감시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운영체제에서,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여러분들 수시로 하셔야 되잖아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감시 기능이 또 보완이 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C 밑에 있는 어떤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절대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이제 시스템 운영 체제와 관련된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작업 관리. 그래서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 출력하거나 입력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뭐 지금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어떤 스케줄링적으로 패치 수행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그 데이터나 파일을 표준적인 처리 방법을 이제 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표준으로.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거죠. 주로 파일 탐색기에 있는 파일들 있죠. 사용자 데이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로그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 관리 데이터들이 많죠. 뭐 아이콘이라든지 뭐 그런 윈도우즈의 그 GUI와 관련된 게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이제 자원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들이고, 이런 것들은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은 그 언어 번역하고 서비스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그 처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위젯으로 제공하는 것도 많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 유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유닉스도 보면 뭐 시간, 날씨, 뭐 기본적인 그 뭐 자원 관리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여기 이제 운영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사용자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연계 뭐 편집, 워드 편집, 정렬,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체제에서 구현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 운영 방식은 이렇게 그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다중 처리, 시분할 처리, 뭐 분산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그 5가지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네요. 그렇죠? 다중 프로그래밍 있고 다중 처리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그 개념이 약간씩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괄 처리는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응용 프로그래밍 거를 예제를 지금 들고 있죠. 급여 계산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달치 급여를 일괄적으로 급여일이 내일이다 그러면 오늘 한 번에 처리해서 하는 거. 그 운영체제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원의 어떠한 뭐 CPU 사용률 관리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여기서는 지금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 약간 좀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비교하면 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 사용자들이 뭐 그 코레일 예약할 때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그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고 운영체제도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CPU에서 처리하는 거고요. C분할은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분할해서 자원을 분할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CPU라든지 채널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다중 처리는 다중 프로그래밍 방법하고 좀 비슷한 얘기지만 그 처리를 이제 그 여러 개의 그 프로세서들이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를 그 균형을 좀 맡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 시스템, 여러 개의 컴퓨터에서 분산해서 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사실 이제 그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서 많은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할 때 이러한 접근 방법들이 소개가 됐고, 이게 이제 지금 최근 이제 정보 데이터 통신에서도 그대로 이런 말들을 갖다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 CPU라는 게 메모리랑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하드웨어의 구조이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명령을 가져오고 처리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데이터 통신에서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송신하는 거, 수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즘 이제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는 뭐 윈도우즈나 아니면 유닉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윈도우즈와는 다르게 예를 들면 윈도우즈 CE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디지털 텔레비전, 뭐 전기밥솥 이런 거는 사실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에 있는 모든 기능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또 각자다가 구현한 거를 이제 윈도우즈 CE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그 뭐 유닉스나 리눅스로 제어도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조그마한 로봇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많이 이제 운영 체제까지 그 하드 코딩을 하면서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CPU의 프로세서죠. 그거에 어떠한 그 개발되고자 하는 뭐저 제어 장치, 대표적으로 뭐 디지털 텔레비전, 그다음에 전기밥솥, 냉장고, 뭐 PDA 등 이런 걸 예를 들고 있는데, 요즘은 뭐 다양한 소형의 드론, 로봇,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능만을 좀 가져다가 쓰고 있는 형태의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뭐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요 세 가지 언어는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걸 다시 한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ASP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에서만 잘 들어가고, JSP나 PH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오픈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언어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세 개가 다. 그래서 서버 측에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이 되는 거죠. JSP는 자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자바 언어에 상당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거다. 이 세 가지 언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그 언어의 체계는 C나 자바하고 비슷해요. 이건 자바, 이건 C. 요것도 비주얼 C 정도죠. ASP. 그래서 요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뭐 VRMR은 가상현실 모델링 랭귀지라 그래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요즘 뭐 다른 걸로 많이 쓰고 있죠. 유니티가 C샵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런 언어도 있고요. 언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반드시 좀 이제 몇 가지 정리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트워크 운영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처음에 나온 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디지털 텔레비전 네트워크, 그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랜, 뭐 이런 것도 다 네트워크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블루투스 뭐 이런 것도 다 네트워크이고, 그런 네트워크 운영 방식들이 크게 뭐 클라이언트 서버가 어쨌든 중앙 집중 방식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는 설명 안 하고 있지만 피어투피어 방법이 요즘 또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중앙 집중형은 예전에 많이 쓰던 건데요. 컴퓨터 한 대만 있을 때 나머지들이 더미 터미널에서 연결해서 동시에 메인프레임에 접속해서 하는 거죠. 이게 좀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PC라는 게 나오기 전에 호스트 컴퓨터에 계정을 받아서 주어진 시간에 동시에 여러 명 또 많이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했었던 그 방식입니다. 요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버 방법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PC 시대에 나온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접속할 때 홈페이지가 서버에 있고 여러분들이 뭐 서울이나 평택이나 안성에서 다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의 네트워크가 이제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 말고 P2P, 피어투피어 방법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서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서버는 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음악 공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블록체인 방법이 대표적인 P2P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됐다가 내가 서버도 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이제 피어투피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신망의 종류는 오른쪽에 보면요, 랜이라는 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죠. 와이파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랜의 이제 브랜드 이름이 와이파이예요. 와이어리스 피델러티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유선이면 이제 뭐 랜, 무선이면 와이어리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와이파이뿐만이 아니라 뭐 적외선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유선 5G나 4G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말 그대로 로컬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접속은 근거리에서만 되잖아요. 그 대신 뭐 요즘 시작부터 와이파이는 무료라는 개념으로 이제 물론 이제 계정이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바일 통신에서의 데이터 서비스는 요금제죠. 물론 이제 뭐 무한대 요금을 이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통신사의 인프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와이어리스의 와이파이 랜은 어떤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억세스 포인트라 그러죠. 억세스 포인트를 무선 접속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무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Value Added Network, ISDN, BISDN, 이건 이제 예전 얘기고요. 와이어리스 로컬 룹은 와이어리스 랜을 확장을 해서 전화국 사이에 이제 무선 전화 통신을 가능하게 하자. 사실은 이제 요거는 거의 안 써요. 옛날 얘기고요. 이 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기업에 가면 어떤 기업인 경우는 좀 이제 큰 기업이죠. 큰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보안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체 어떠한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이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결제. 그래서 인사 서류, 총무 서류, 휴가 서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오픈된 네트워크를 쓰면 좀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밸류 에이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좀 KT나 SK나 이런 데서 회선을 아예 전용으로 받아서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요즘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보통 밴에 접속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IMT 2000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4G나 지금 5G 가입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5G는 IMT 2000이라고 안 그러고 4G 개발할 때 이런 말을 쓰다가 저희들은 이제 LTE라는 브랜드로 이제 확정이 됐죠. 이게 이제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스위스에 ITU라는 데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렇죠? 인터내셔널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 2000년대에 시작하자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4G가 LTE 저희 나라 롱텀 이볼루션이 됐고, 5G의 브랜드 이름은 비안드 IMT 2000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5G 하고 있지만 ITU에서 스위스 본부에서는 자기네들 용어로 IMT 2000이라는 말을 아직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인터넷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ADSL 비대칭이고 VDS는 초고속 베리 비대칭이라는 건 다운로드를 좀 속도를 높게 하고 업로드를 좀 낮게 하자 이런 얘기. 인터넷 집에 있는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VoIP는 이제 인터넷 전화 대표적으로 카톡 보이스톡이 이제 VoIP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시 마지막 시간에 요 구조 있죠, 그죠? 요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머리로. 이게 이제 모양을 좀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동그란 것들은 컴퓨터나 프린터나 핸드폰이 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송신과 수신하는 객체들 이런 모양으로 구현이고 여기 프린터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나눠 쓴다 스타형.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죠. 모든 네트워크를 이렇게 랜으로 유선 랜, 무선 랜. 그렇죠? 이 사람이 이쪽한테 메신저 보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통해서 가게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버스로. 그렇죠? 버스 형태. 여러분들 기다렸다가 버스 타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요 계층형으로 나무 모양의. 그 다음에 이게 풀 메쉬 그물. 이게 제일 빠르겠죠, 속도가. 하지만 요런 것들이 다 선을 연결하는 게 돈이잖아요, 네트워크를. 돈은 많이 들지만 빠르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서버가 이제 이렇게 다운되거나 이제 오프가 되면 통신이 불가능한 거고. 이런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정리해서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망형인 경우는 컴퓨터 단말 장치를 설계 형태로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높다. 많은 양의 통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공중 데이터 통신 마인에 많이 이용이겠다. 통신회선 장애시 다른 경우, 즉 이제 요선이 여러분들이 태풍으로 끊어졌다 그러면 얘한테 가기 위해서 이런 길이 다른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들 사이에 이렇게 브릿지나 게이트웨이를 넣어서 라우터 같은 거.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이 있지만, 하나하나를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